흔히들 위배함의 비결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해로 가득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유명한 1만 시간의 법칙의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말 1만 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이죠. 무엇이든 1만 시간을 쏟아부으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다니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잖아요. 이 단순하고 강력한 주장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법칙, 근데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뿌리는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의 한 연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 영재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연습 시간과 실력의 관계를 분석했던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연구의 핵심 데이터입니다. 교수들이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제목이라고 꼽은 최우수 학생들은요, 20살이 될 때까지 쌓은 연습 시간이 평균 1만 시간에 달했어요. 반면에 그냥 잘하는 학생들은 약 8,000시간, 그리고 음악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은 약 4,000시간이었습니다. 시간과 실력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보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이 연구를 직접 했던 에릭슨 박사 본인이 글래드웰의 해석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자기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통념과 실제 과학적 진실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글래드웰은 1만 시간이라는 양에만 집중했지만 에릭슨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건 연습의 질이었습니다. 진짜 엘리트를 만드는 건 그냥 1만 시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종류의 연습 1만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특별한 연습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 비밀의 이름은 바로 의도적 연습, deliberate practice입니다. 이것이 1만 시간 법칙에 숨겨진 진짜 열쇠입니다. 에릭슨이 말한 의도적 연습은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취미로 즐겁게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아니죠. 이건 오로지 실력 향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일부러 넘어서려고 덤벼드는 고도의 집중 상태를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마냥 즐겁기만 한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 연습은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막연히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이 특정 부분의 실수를 없애겠다처럼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는 데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해서 방향을 수정하고 반복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피드백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내 약점이 뭔지 객관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내 한계를 스스로 넘어서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앞서 나간 전문가, 즉 멘토나 코치가 옆에서 계속 나를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내주고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연습을 계속하게 만드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해답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즉 믿음에 있습니다.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아주 단단한 심리적 토대죠. 캐럴 드웩 교수에 따르면 우리는 능력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요. 한쪽은 재능은 타고나는 거야 라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 다른 한쪽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능력을 키울 수 있어 라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이 믿음의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 모든 걸 바꾸게 됩니다. 성장 마인드셋이 바로 이 의도적 연습이라는 고성능 엔진에 넣는 연료 같은 겁니다. 내가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실패와 좌절이 당연한 의도적 연습의 과정을 버텨낼 힘,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그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월드비전의 연구를 보면요, 아이의 성장 마인드셋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놀랍게도 부모와 교사의 마인드셋이라는 겁니다. 주변 어른들이 능력이란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믿을 때 아이들도 그 믿음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좋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연료도 채웠고 의도적 연습이라는 방법도 알았어요. 그럼 우리 뇌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제 기술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그 인지적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지부와 이론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의 작업 기억은요,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상이 너무 좁아서 한 번에 몇 개 못 올려놓죠? 반면에 장기 기억은 거대한 도서관 같은 겁니다. 진짜 학습이라는 건 이 좁은 책상 위의 정보들을 도서관에 차곡차곡 정리해서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과정인 거죠. 이 도서관에 책을 정리하는 핵심 방법이 바로 스키마입니다. 스키마는 관련 정보들을 하나로 묶은 지식 묶음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체스 고수는 말 하나하나의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 판 전체 패턴, 즉 스키마로 상황을 읽어냅니다.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땐 하나하나 신경 쓰지만 익숙해지면 운전이라는 거대한 스키마 하나로 모든 걸 자동 처리하는 것과 똑같죠. 전문성이란 건 결국 이 스키마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능숙하게 꺼내 쓸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의도적 연습이 바로 이 스키마라는 지식 묶음을 만들고 수없이 반복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착착 꺼내 쓸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공장인 셈입니다. 의도적 연습이라는 방법을 통해 스키마 구축이라는 결과를 얻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실력이 느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처럼 사람마다 발전 속도도 다르고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체길에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학습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이 학습 곡선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처음에는 실력이 쭉쭉 늘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성장이 더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정체기에서 포기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라 이제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곡선에 어디쯤 와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판이 바로 아까 말했던 전문가의 피드백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완전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이게 바로 낡은 1만 시간의 법칙을 대체할 훨씬 더 강력한 전문성 개발의 레시피입니다. 첫째,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인 성장 마인드셋이 토대가 되고, 둘째, 질 높은 노력인 의도적 연습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셋째, 스키마 구축이라는 뇌 엔진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곡선을 통해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으며 방향을 수정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단순히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숫자로 세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밀도 높게 의미 있게 만드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질.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원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장시킬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